경제성공학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열심히 억가하는 김 교수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정성껏 대답해라. 나는 억가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거 그 출제 의도, 이 리뷰 의도, 영상 의도를 서두에 밝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꼰대스러운 조언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의견을 나눌 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보통 도출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방식은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뭐 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다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좋게 말한 것도 좋게 의도를 하고 한 행동도 어떻게든 꼬아서 나쁘게 해석하고 나를 엿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줘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가라는 걸 한번 억가를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려는 거였는데요.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위에까지 봤고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거 영지 씨가 하는 건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와이스 2명이 동시에 나왔죠. 뭐 트와이스 팬으로서 되게 감사했고요. 8차선이라는 유튜브가 있던데요. 이게 게임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물론 크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독자 10만 명 유튜브고요. 봤더니 이게 롤토체스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롤토체스. 그래서 다른 것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다 롤토체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토체스 유튜브라서 제가 롤토체스를 잘은 몰라서 크게 재미를 못 느꼈습니다. 추천해줘서 고맙고요. 그런데 나보고 게임하라는 얘기냐? 라고 억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더 이상 게임으로 제가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고요. 20대 때 엄청나게 이미 허비를 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피식대학 다 알고 있고요. 셜록 현중 교수님 얘기 되게 재밌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입도 재밌고요. 최근에 조세호 들어와서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당하는 포지션 좋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봤다라고 하는 건 다 챙겨봤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어디서 추천이 되면 한두 개 정도 봤다는 뜻입니다. 진용진 없는 영화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약간 뭐 페이크 다큐 형태로 그 영화처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없는 영화 시리즈가 이게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BJ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만든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이게 단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영화에 46개가 있군요, 벌써.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반에서 일진이었던 애들 인생 이전 뭐 이야기. 이런 찬웅은 거네요. 수빈의 그래서 약간 이런 페이크 다큐인데 뭐 영화처럼 만든 단편 영화처럼 만든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근데 좀 진지한 내용일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추천해 주신 거는 이제 재밌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렇게 우울해지란 얘기냐라고 억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뭐 유키즈 언더블럭이나 오사사는 오사사 튀르키예즈는 다 아는 거라서 억가를 할 수가 없겠네요. 오사사를 굳이 억가하자면 시국이 시국인데 일본 여행 가지도 못하는데 오사사 보면서 뭐 어쩌란 얘기냐라고 억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사카 사는 사람들은 원래 부동산 소개하던 시절에 저는 알게 돼서 좋아했고요. 거기 마스다 부장님이 오사사 이 마스다 부장님이 이제 그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신기해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봤었죠.
그래서 뭐 회사원 시리즈 굉장히 웃겨서 저도 좋아했고요. 그 회사원 시리즈를 피식대학에서 패러디한 것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거의 다 본 내용들이라 해서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억가라고 굳이 하자면 네. 네, 게임으로 인생 조질한 얘기냐 8차선이랑 그 다음에 우울한 거 굳이 찾아보란 얘기냐라는 진용진 채널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추천해줘서 고맙고요. 사실은 그 유튜브 채널보다는 그 구체적인 유튜브 클립을 원한 거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설문조사 할 때 유튜브 링크를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좀 더 정확한 그 설문의 의도를 반영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 추천에 대한 리뷰를 다 해봤고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억가를 하려고 했으나 고맙습니다. 네, 2절 공식 이번에는 미래가와 연가에 관련된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아랫변이고요. F와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다 똑같아요. 여기에 또 오타가 있긴 한데 강의 자료에는 고쳐놨고요. 네. F, A입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F에서 A로 바꿀 때는 분모가 F분의 A, A에서 F로 바꿀 때는 A분의 F 이렇게 분모부터 쓰면 되겠고요. 공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유도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서 A를 구할 때는 뭐가 됐든 A를 구하니까 PMT를 쓰면 되겠고요. 계속 빨간색으로 하고 있었구나. A에서 F로 구할 때는 역시나 시작이 뭐가 됐든 F를 구하는 거니까 FV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입력값의 위치가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PMT로 A를 구하는데 IN을 쓰는 거야 똑같지만 얘는 뭐 그냥 늘 쓰는 거니까 요 자리가 먼저 들어가는 자리는 P에 관련된 거니까 얘는 이제 공백 처리하면 되고요. F로부터 구하는 거니까 F 값을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에서 F를 구할 때도 FV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FV 함수를 쓰지만 IN은 뭐 넣는 건 똑같고 P에서 F를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요거는 역시나 P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처리하거나 끝에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건 A 값이다. A 값의 위치는 여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한 세 번째쯤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PF, PA, 이번엔 FA 이렇게 세 번째 반복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F와 A, 미래가와 연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현금 흐름 형태를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A에서 F로 하는 것도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오타가 있긴 한데 강의 자료는 고쳐놨습니다. A에서 F로 가는 거는 반대로 P에서 F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A에서 F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지점에서 공식을 유도할 때도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이걸 P로 바꿀 때는 P로 바꾸면 이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가 지금 A인데 이 A의 합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P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의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갑니다. P 0시점에 갑니다. 그런데 A는 1시점부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존재하는 기간보다 한 칸 앞이에요. 네, 한 칸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색칠을 좀 하고 싶은데 A가 존재하는 기간은 여기인데 그거랑 관련 없는 기간 한 칸 건너뛰어서 P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동그라미를 지우면 좀 더 잘 보일까요? 네. 그런데 이 A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F를 계산하는 공식 A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쓰면 그 F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좀 중요해서 분홍색으로 좀 굵게 해볼게요.
그게 존재하는 위치는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는 거지? 네, 여기입니다. 즉 똑같은 O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존재하는 시점의 범위 1, 2, 3, 4, 5죠. 이 경우는 그 중에 맨 나중 지점인 O 시점과 겹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요 A 요만큼은 F로 바꿀 때 지금 얘를 F로 바꾸고 얘를 F로 바꾸고 얘를 F로 바꾸고 얘를 F로 바꾸고 요걸 5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깐 기억을 되살리자면 앞에서는 얘랑 똑같은 P를 P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P로 바꾸고 요걸 P로 바꾸고 요걸 P로 바꾸고 요걸 P로 바꾸고 요걸 P로 바꾸는 짓을 5번 해서 더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5번을 하는데 요 5번째에는 뭐 계산할 게 없어요. 계산은 하는데 P에서 F로 바꾸기는 하는데 기간이 0이에요. 네,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자기 자리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 기간 0짜리가 생기느냐? A와 F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원론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잘못됐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비롯됐는지를 원인을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기말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F를 이 시점에 뭘로 이렇게 아우 지저분해. 한 시점 뒤에 뭘로 이렇게 상상의 동물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이죠. 왜? A가 지금 적용되는 기간이 1, 2, 3, 4, 5죠. N이. 그럼 이 경우는 N이 5잖아요. N이 5일 때 F도 요 시점에 생기죠. 그러니까 기간이 같아야지 우리가 표시하는 그 법칙의 일관성이 있는데 A에 대해서는 1, 2, 3, 4, 5에서 끝나니까 5, N 이꼴 5로 쓰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F를 구하는 공식은 N 이꼴 6의 F를 구하겠다 이러면 뭐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식 유도하는 거는 똑같고요. 네, P에서 F로 바꾸는 걸 5번 하는데 마지막 거는 0이다 라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요거 순서를 바꿔서 아래쪽을 보시면 P에서 F로 바꾸는 거 0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N-1을 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i의 0승이 먼저 오고 마지막에 1 플러스 i의 N-1승이 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똑같이 이 부분, 대괄호 부분을 S라고 정의하고 뭐 등비수열 합 공식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는 A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이 나옵니다. 반대로 F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은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 A와 P에 관련된 공식을 공부할 때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예. F와 A에 관련된 공식에서 F의 존재 위치가 F가 정의되는 지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3가지 종류의 이자율 공식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이자율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능수능란하게 능숙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공식의 활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팁. 네. 팁. 돈 주는 팁 말고요. 꿀팁 할 때 팁이죠. reciprocal. 그러니까 역수 관계를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A에서 P로 가는 공식과 P에서 A로 가는 공식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식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정말 끈질기게 있네요. 네, 다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네, 역수 관계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은 걸 봐도 그렇고 의미 자체가
P에서 A로 간다, A에서 P로 간다는 거니까 역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P에서 A로 계산한 다음에 A에서 다시 P로 가려면 다시 1이 돼야 되니까 P에서 A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P로 계산하면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 곱한 게 이 값이 이때 곱해진 값이 뭐건 간에 x라고 하면 여기는 x분의 1이 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지 P에서 A로 갈 때 x를 곱한 다음에 A에서 P로 갈 때 다시 x분의 1을 곱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역수라는 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냈고요. 두 번째, 연쇄 법칙이 있습니다. 체인 룰인데요. A에서 P로 가는 공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던 짓인데 A에서 F로 가는 공식, F에서 A로 가는 공식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공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A에서 P로 가는 공식을 안 외우려고 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은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A에서 F로 가는 공식 요 회색 선을 알고 싶은데 어렵다. 그런데 내가 요걸 알고 있고 요걸 알고 있으면 A를 P로 바꾼 다음에 P를 다시 F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을 보면은 A에서 F로 가는 것은 A에서 P로 바꾼 다음에 P를 F로 바꾼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 어느 것에서 어느 것으로 바꾸는지를 알려주는 이 부분만 따로 떼내서 보면은 A에서 P, P에서 F니까 이렇게 하면은 A에서 F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 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쓰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쪽 같은 경우도 위에서 역수관계 같은 경우도 P에서 A로 갈 때는 P분의 A를 쓸 거고요. A에서 P로 갈 때는 A분의 P를 쓰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계산식을 적용해서 검증을 해보면 맞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공식을 유도할 때 쓰라는 게 아니고 물론 공식을 유도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어떤 계산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A에서 F를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미 P를 구했다. P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 혹은 검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 2절 공식의 성질이라고 표현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뭐 성질까지는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니까 꿀팁 정도로 하죠. 2절 공식들을 꽤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6가지 경우들을 삼각형 세변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공식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봤으니까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늘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는데 어지간하면 모든 교과에서 제가 이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Interest Formula Summary인데요. 총 6가지의 경우를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P에서 F, F에서 P, P에서 A, A에서 P, F에서 A, A에서 F 의 6가지 경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때 쓰이는 스프레드시트 함수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표를 따로 정리해서 우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표현식이나 공식, 스프레드시트 함수 앞에서 적어놨던 걸 일일이 다 보기 힘들고 그냥 한 페이지에서 어차피 그 몇 개 되지도 않던데 모아놓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게 이렇게 하나, 둘, 세 컬럼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할 테니까 함수 부분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F를 구하는 거니까 FV 함수를 썼고 그때 함수 출력은 F가 돼요. PV는 당연히 함수 출력이 P가 되고요. 이런 걸 명시적으로 써놨고요. 이때 함수에 쓰이는 입력값 in 그 다음에
공백 혹은 0을 입력하고 P를 넣으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은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부분 0과 P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F는 출력값이기 때문에 F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색칠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칸은 A를 넣게 돼 있어요. 모든 함수에 있어서 입력되는 순서가 INAPF예요. INAPF. 왜 PFA가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A가 아니고 PMT냐?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대답 드릴 수가 없듯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IPF 순서로 만들어 두셨는데 A는 입력할 수 있으나 입력을 하지 않은 거고요. F는 출력값이기 때문에 아예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PV 같은 경우는 IN은 들어가고요. APF 중에 P는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네, A는 역시 입력을 할 수 있으나 입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네,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또 이제 강조라기보다는 보통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극한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리미트라고 부르죠. 리미트라는 건 어떤 입력값이 제가 가리고 있네요. 옆에다가 다시 쓸게요. 리미트. 극한으로 갈 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정확히는 리미트 i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이 이자율 공식이 어떤 값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이 극한값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극한값을 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그 함수의 연속성이나 이제 이어지는 지점이나 특수한 케이스의 값을 실제로 구할 때 쓴다라면은 공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회과학이나 뭐 경제학 이런 데서 특히 경제학 관련해서는 극한값을 우리가 구했을 때는 이 극한으로 보내게 되는 요 변수의 어떤 특정값 혹은 특정 극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혹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그랬을 때 결과값이 어떤 게 나오냐를 통해서 얘의 영향, 입력값의 영향, 입력값의 의미를 좀 더 극대화해서 분명하게 살펴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케이스 리미트 i가 0, 이자율이 0으로 갈 때는 극한값이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왔던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작년까지의 전 세계는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저이자 상태가, 저금리 상태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과 F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이 전부 다 값이 1이 돼버려요. 이렇다는 얘기는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시점을 바꿔서 돈을 계산할 때도 돈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100만 원이나 오늘의 100만 원이나 1년 후에 100만 원이나 지금의 100만 원이나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할 테고 소비를 미뤄서 미래의 소비, 더 큰 소비를 얻겠다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냥 돈을 다 쓰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제 유동성과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금리를 관련해서 책들을 찾아보면 혹은 기사를 찾아보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얘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하면 A에서 P로 바꿀 때도 그냥 N이 되고 반대는 N분의 1이 된다는 거는 그냥 A에서 P로 바꾼다 혹은 A에서 F로 바꾼다가 좀 더 극명하게 와닿을 텐데요. 적금을 부어서 F 미래에 어떤 돈을 얻고자 하는데 그냥 원금을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적금을 드는 게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0, 이자율이 사라질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좀 잘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자율이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하면요. 이자율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돈의 시간, 우리가 i가 돈의 시간 가치잖아요. 돈의 시간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고 돈을 지금 써야 되는 기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P에서 F로 가면 무한대가 되고 F에서 P로 가면은 0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돈은 현재 0의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미래에 100만 원을 줄게라는 게 사람들한테 아무런 매력이 없고 다 지금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0으로 갈 때도 돈을 쓰려고 하고 이자율이 무한대로 갈 때도 돈을 쓰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자율이 무한대로 가면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돈을 지금 쓰려고 할 거고 그게 아니고 돈을 크게 불려준다. 저축을 했을 때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준다라고 하면 저축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실질 이자율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이자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년 후에 100만 원을 준다라는 약속이 상당히 값어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자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n이 무한대, 기간이 무한대. 그러니까 기간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극한의 경우고 이게 좀 과장해서 기간이 무한대 가기 전의 경우를 쓰면 기간이 아주 길 때, 아주 긴 장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P에서 F로 갈 때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100만 원을 저금했을 때 미래에 무한대 아주 큰 돈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축을 하고 장기적으로 놔두면 큰 돈이 된다라는 아주 그 장기 투자의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은 일정한 돈을 미래에 받기로 한 경우를 일정한 돈을 계속 받기로 한 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을 봤을 때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1년 후에도 100만 원 받고 2년 후에도 100만 원 받고 3년 후에도 100만 원 받고 계속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무한히 받는다. 무한번 받는다라고 하면 우와 나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무한대가 아니고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계산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뭐랄까요? 사람들의 착각이 좀 많이 유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관련된 게 이제 영구채에 관련된 건데요. 영원히 일정 이자를 돌려받는 채권인데요. 사람들이 영원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영원히 돈을 돌려받으니까 엄청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한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한 20년 30년 넘어가면 30년 40년 넘어가면은 무한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금액과 거의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이 됐을 때 일정 금액을 계속 받는 게 돈이 무한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꽤 큰 돈이지만 고정된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정 시점 이후에 먼 미래에 존재하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꽤 먼 장기 후의 미래, 한 3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거, 5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빵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하면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재미있는 약간 퍼즐 같은 개념을 함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극한값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자율 공식의 이제 이론, 개념, 공식을 소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파트는 설명하는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제들, 꽤 많은 예제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예제들을 같이 풀어볼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인데요. 앞에 설명이 길었던 것만큼 예제도 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잘 이해하고 예제를 차근차근 공부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파트를 좀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파트를 또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 파트, 설명 파트 좀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